사라진 비행기 MH370편의 마지막 밤. 2014년 3월 8일 새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은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함 속에 잠들어 있었다. 터미널 내 면세점들은 문을 닫았고 몇몇 야간 근무자들만이 조용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런 고요함을 깨고 오전 12시 41분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이 활주로를 박차고 밤하늘로 솟아올랐다. 보잉 777-202R 기종의 이 항공기에는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 총 239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들의 목적지는 중국 베이징이었고 예상 비행시간은 5시간 50분이었다. 아무도 이것이 그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기장석에는 경력 1만 8천 시간의 베테랑 조종사 자하리 아흐마드 샤가 앉아 있었다. 53세의 그는 말레이시아 항공에서 33년간 근무한 최고 수준의 조종사였다. 부기장 파리크 압둘 하미드는 27세로 보잉 777 기종에서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었지만 총 2,763시간의 비행 경력을 쌓은 유능한 조종사였다. 두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륙 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기상 상황을 점검했다. 그날 밤 베트남과 남중국해 상공의 날씨는 양호했다. 이륙 후 MH370편은 순조롭게 북동쪽으로 향했다. 항공기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말레이시아 상공을 지나 태국만을 건넜고 승객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다. 기내에서는 승무원들이 조용히 야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다. 객실 내부는 평화로웠다. 어린 아이들의 낮은 울음소리, 독서 등을 켜고 책을 읽는 승객들, 개인 모니터로 영화를 보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평범한 국제선 야간 비행의 풍경이었다. 새벽 1시 7분 항공기는 말레이시아 관제구역을 벗어나 베트남 호치민 관제소의 관제권을 이양해야 하는 지점에 접근했다. 1시 19분 쿠알라룸푸르 관제탑과의 마지막 정상적인 교신이 이루어졌다. 구두 나이트 멀레이전 3번 지로라는 부기장의 침착하고 일상적인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 전해졌다. 관제사는 평소와 다름없는 응답을 들었고 별다른 이상 신호는 감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MH370편과 지상 관제소 간의 마지막 공식 교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 직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베트남 상공 35,000피트를 순항하던 MH370편이 갑자기 1차 레이더에서 사라진 것이다. 처음에 관제사들은 단순한 통신 장애나 레이더 오작동으로 여겼다. 이런 일은 가끔 발생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항공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베트남 관제소는 예정된 시간에 MH370편의 이력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베트남 관제사가 쿠알라룸푸르에 문의했지만 그들 역시 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다. 새벽 2시 30분경 말레이시아 항공 운항관리실에 비상벨이 울렸다. MH370편과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것이다. 항공기는 마치 하늘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흔적을 감췄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항공기가 단순히 사고로 추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군사 레이더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 MH370편은 실종 신고 후에도 계속 비행을 이어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항공기가 예정된 북동쪽 베이징 방향이 아닌 완전히 반대편인 서남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사실이었다. 위성통신 시스템 인마셋의 데이터 분석 결과 항공기는 무려 7시간 더 비행을 계속했다. 마지막 위성 신호는 새벽 8시 11분에 남인도양 한가운데서 포착되었다. 이는 연료가 고갈되어 추락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과 일치했다. 하지만 왜 갑자기 항로를 바꿨는지,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7시간 동안 기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239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거대한 여객기가 현대의 첨단 추적 시스템을 모두 피해 완벽하게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는 21세기 항공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의 시작이었다. 미해결 수수께끼 바다가 감춘 비밀. MH370편이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나자 전 세계가 이 전례 없는 미스터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남중국해에서 추락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인근 국가들이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위성 데이터 분석 결과가 공개되면서 수색 지역은 완전히 바뀌었다.
항공기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은 남중국해가 아닌 남인도양이었다. 이는 수색팀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남인도양은 세계에서 가장 외딴 바다 중 하나로 가장 가까운 육지인 호주 퍼스에서도 2000km나 떨어져 있었다. 2014년 3월 말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수색 작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자 가장 비용이 많이 든 해상 수색 작업이 되었다. 호주가 주도하고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참여한 이 수색 작업에는 총 26개국이 동참했다. 수색 구역은 남인도양의 12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는데 이는 한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광활한 지역이었다. 첨단 수중 탐지 장비를 장착한 선박들이 바다 밑 4,000m 깊이까지 샅샅이 뒤졌다. 블루핀 -21 자율수중 탐사선, 피닉스 국제의 심해 견인 소나, 그리고 각종 최첨단 장비들이 투입되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것들은 모두 허위 신호였다. 위성으로 포착된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들은 모두 해양 쓰레기나 자연 부유물로 판명되었다. 수중에서 들린 핑 소리는 항공기의 블랙박스에서 나오는 신호가 아니라 다른 장비의 소음이었다. 2년간 계속된 공식 수색 작업 동안 수색팀들은 19세기 난파선, 화산 분화구, 심해 생물들의 흔적은 발견했지만 MH370편의 주요 잔해는 찾지 못했다. 2017년 1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수색 작업 중단을 선언했다. 1억 6천만 달러가 투입된 이 거대한 수색 작업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2015년 7월부터 예상치 못한 발견들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프랑스령 레위니옹 섬 해변에서 보잉 777기의 플래퍼론 날개 조각 하나가 발견된 것이다. 프랑스 툴루즈의 항공사고 조사소에서 정밀 분석한 결과 이 조각이 MH370편의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이후 몇 년에 걸쳐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리셔스, 탄자니아 등 서인도양 연안 곳곳에서 MH370편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발견되었다. 엔진 덮개, 객실 내부 패널, 좌석 쿠션 등 총 30여 개의 조각이 수거되었다. 하지만 이런 발견들은 오히려 새로운 의문만 불러일으켰다. 해류와 바람의 패턴을 분석해보면 이 조각들이 추락 지점에서 서인도양 연안까지 떠내려오는 것은 가능했다. 그런데 왜 주요 잔해인 동체나 블랙박스는 발견되지 않는 것일까? 항공 전문가들은 여러 가설을 제시했다. 항공기가 바다의 수직으로 고속 충돌하여 산산조각이 났을 가능성, 또는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바다에 연착수시킨 후 침몰했을 가능성 등이 거론되었다. 하지만 발견된 조각들만으로는 추락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하기 어려웠다. 더욱 미스터리한 점은 항공기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이었다. 위성 데이터 분석 결과 통신 시스템들이 차례로 꺼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먼저 ACARS 항공기 통신 시스템과 오전 1시 7분경 중단되었고, 이어 트랜스폰더 항공기 식별 신호기가 1시 21분경 작동을 멈췄다. 이는 단순한 기계 고장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순차적 중단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시스템들을 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누가 왜 그랬을까? 조종사 자아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비행 시뮬레이터에는 남인도양으로 향하는 항로가 저장되어 있었고, 개인적으로 정치적 불만을 표출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를 아는 동료들과 가족들은 그가 그런 극단적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부기장 파리크 역시 의심받았지만 그에게도 특별한 동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승객 중 위조 여권을 사용한 2명이 있었지만 이들은 단순한 불법 이민자로 판명되었다. 2018년 7월 발표된 최종 조사 보고서는 495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지만 결정적인 답은 제시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항공기의 비행 방향이 바뀐 것은 기계적 결함이 아닌 인위적 조작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지만 누가, 왜,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MH370편의 진실은 여전히 남인도양 깊은 바다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 끝나지 않은 질문 마이너스 기다림의 무게.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기 시작한 것은 2014년 3월 8일 오전 6시 30분경이었다. MH370편의 예정 도착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착이라고 생각했다. 중국의 스모그나 기상 악화로 인한 지연은 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항공기는 나타나지 않았고 공항 직원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오전 7시, 8시, 9시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가족들의 불안감은 걱정으로, 결정은 공포로 변해갔다. 리메이는 남편 창이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수백 번 다시 읽었다. 곧 도착해, 사랑해. 그 평범한 인사말이 이제는 유언처럼 느껴졌다.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은 오후가 되어서였다. MH370편과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공항 대기실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어떤 이는 주저앉아 울었고 어떤 이는 공항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우리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말해달라. 하지만 그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었다. 239개의 가족, 수백 명의 친지들이 한순간에 답 없는 기다림의 늪에 빠져들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중국인이었고 말레이시아인, 호주인, 뉴질랜드인, 인도네시아인 등 14개국 출신의 승객 가족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같은 절망을 맛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가족들의 분노는 말레이시아 정부를 향했다. 정보 공개가 늦었고 발표 내용이 계속 바뀌었으며 무엇보다 너무 많은 것들이 불분명했다. 중국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말레이시아 관리들은 가족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우리 아들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왜 처음에는 남중국해라고 했다가 지금은 인도양이라고 하는 겁니까?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격앙된 가족들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어떤 가족은 물병을 던지기도 했고 어떤 이는 기절하기도 했다. GPS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모든 스마트폰이 실시간으로 추적되며 인터넷이 세계를 연결하는 21세기의 거대한 여객기 한 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소셜미디어에는 온갖 추측과 음모론이 넘쳐났다. 테러리스트의 소행이라는 주장, 사이버 해킹설, 정부 은폐설, 외계인 납치설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그 어떤 이론도 모든 증거들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다. 현대 기술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인간이 달에 우주선을 보내고 화성을 탐사하는 시대에도 지구상에서 일어난 일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역설적 현실이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들 사이에도 온도 차이가 생겨났다. 어떤 이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추도식을 치렀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2014년 1월 승객과 승무원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한 후 일부 가족들은 보상금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시신도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끝까지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중국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가족연합회는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했고 말레이시아 정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가 이들의 슬로건이 되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많이 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고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MH370편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2023년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시리즈 MH370 사라진 비행기가 공개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다. 새로운 증언들과 분석 결과들이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수색 기술을 통해 재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비용과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리메이는 지금도 베이징에 살고 있다. 그녀의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주름이 깊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본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호주의 데이지는 아들을 잃었다. 그는 말레이시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 엔지니어였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는 절망했고요. 지금은 그냥 그리워요. 말레이시아의 파티마는 승무원이었던 딸을 보냈다. 딸은 하늘을 사랑했어요. 아마 지금도 어딘가 하늘을 날고 있을 거예요. MH370편 사건은 현대 문명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모든 것이 추적되며 모든 것이 기록되는 시대에도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39명의 승객과 승무원은 여전히 그 어딘가에 있다. 그들의 마지막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그 결정을 내렸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아직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바다는 침묵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